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명 방송사의 연애 프로그램에 섭외 제안을 받았어. 내가 그동안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잖아.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많이 하고 강의도 있고 드로앤드류 하면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강연을 다니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었어. 너는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프리랜서? 그게 첫 번째야. 퍼스널 브랜딩은 프리랜서만 필요한 것이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이 프리랜서라든지 크리에이터들한테 당연히 중요하지. 과연 이들만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직장인이 이런 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상사가 시키는 일만 잘하고 내가 처리해야 되는 업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내가 회사에서 잘렸지. 나는 내가 회사에서 잘린 이유가 일을 못해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 수 있겠지만 숫자로 내 성과를 증명할 때가 있었고 내 주변 동료들도 앤드류는 일을 잘한다, 앤드류는 업무 처리가 빠르다 라는 얘기를 들어왔었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누구나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숫자로 증명할 수 있고 노력만 한다면 업무 처리를 잘 배워서 그거를 잘 쳐낼 수 있어.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결국에는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직장인들도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브랜딩이라는 것은 다른 브랜드와 나를 구별짓는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 퍼스널 브랜딩도 나를 다른 사람과 구분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디자이너야. 그럼 그 회사에 다른 디자이너가 있을 수 있지. 그 디자이너와 나를 구분 짓는 거고, 내가 마케터면 다른 마케터와 나를 구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 이런 마케팅에 이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업무가 나여야만 하는 이유, 그거를 만드는 게 나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플을 떠올리면 테크 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잖아. 테크 기업 하면 되게 많잖아. 그 와중에 애플은 독보적인 이유를 찾은 거고, 그게 과연 그들이 기술이 뛰어나서일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이게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업무 능력이 뛰어나, 완전 독보적으로 상위 몇 프로 뛰어나면 그거 자체로도 되겠지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노력을 하면 성과를 내는 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거기서부터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회사 안에서 업무 처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이 분야에서 대체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 그래야지 그 안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돼서 나중에 이직하는 것도 쉽고 스카우트 당하기도 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뭘 해야 되는데? 라고 묻는다면, 나 같으면 내가 맡은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일을 하는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를 단순히 SNS에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퍼스널 브랜딩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그거를 보는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될 필요도 없고, SNS라는 세계에서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나의 업계 사람들 혹은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친구는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냈구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쌓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직도 훨씬 쉬워질 거고, 프리랜서가 되고 독립을 해도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거야. 퍼스널 브랜딩이 프리랜서만 필요한 건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두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은 유명해지는 것이다 라는 착각. 나는 유명해지는 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 중요한 건 내가 무엇으로 유명해지는가야. 배우들 중에서도 실력은 있는데 아역 배우의 이미지를 못 벗어나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배우들도 있고, 혹은 가수인데 이 이미지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혹은 인정을 못 받고 이런 어려움을 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나는 그게 이미 이걸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떤 걸로 유명해져서 고생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어. 그래서 나는 방송 출연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편집 권한이 없어. 어떻게 비춰질지도 내가 정할 수도 없고, 잘 행동을 하고 뭘 해도 어떤 모습이 비춰지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질 수가 있잖아, 이미지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가 잘못된 이미지로 씌워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벗어내기가 진짜 어려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명 방송사의 연애 프로그램에 섭외 제안을 받았어. 난 절대 안 나가지. 왜냐면 내가 거길 나가? 내가 좋은 이미지가 되든 나쁜 이미지가 되든 상관이 없어. 나가게 되면 대중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연애 프로에 나온 누구누구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거야? 아니면 크리에이터로서 삶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야? 그럼 당연히 나가지. 왜냐면 내가 하는 일과 직결이 되잖아. 근데 연애 프로그램은 나와 결이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정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 페르소나가 뭐지? 내 목적이 뭐지가 정확히 정의가 돼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세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은 팔로워 수가 많으면 좋다야. 물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구독자 팔로워가 많으면은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물론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의 목적과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어떤 분이 나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신청을 했어. 그분의 얘기가 뭐였냐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이쁜 여성분이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나보다 많았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고민을 하는 거야.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뷰티 브랜드를 만들고 싶대. 팔로워 수를 보니까 남자 팔로워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여성분이 그동안 올렸던 컨텐츠들이 예쁜 몸매, 예쁜 얼굴을 이제 강조한 사진, 영상들을 올리다 보니까 그걸로 많은 남성들이 유입이 됐고 여성을 타겟하는 뷰티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목적과 부합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있어. 외국인 팔로워. 외국인 팔로워가 많으면 나의 영향력이 분산이 돼.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외국인 팔로워가 너무 많은 거야. 전혀 나의 사업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지. 나는 실제로 마세스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한 거였어,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기획을 잡고 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외국 구독자 유입이 많아지는 거야. 그때 내가 결정을 한 게 뭐냐면 더 이상 영어 자막을 달지 말아야겠다 했어. 나는 아직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영향력을 먼저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쳐내기 시작한 거지. 물론 나중에 내가 정확히 입지를 닫고 나면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나한테 중국 플랫폼에 뭐 진출해보자 이런 MCN이 진짜 많았어. 나는 내수형 크리에이터거든. 물론 누가 볼 때는 아 저건 너무 바보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목적이 지금 그래. 그래서 팔로워 수가 무조건 많다?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네 번째는 좋아요 수가 많으면 좋다.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 좋아요가 많으면은 어쨌든 데이터가 높은 거고 사람들의 인게이지먼트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더 바이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다 라는 전제가 되니까 좋아요 수가 많으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하지만 좋아요를 높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왜냐면 유튜브나 뭐 다른 커뮤니티, SNS 거기서 터지는 거 복사해서 거기다 누르면 돼. 그거 똑같이 좋아요 잘 터져.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린 지금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하고 있잖아. 과연 그게 퍼스널 브랜딩일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계정들 되게 많잖아. 커뮤니티 글 모아가지고 이슈 글 모아가지고 카드뉴스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계정들 되게 많잖아. 그걸 비하라는 목적은 아닌데 나는 그거는 퍼스널 브랜딩은 아니라고 봐. 컨텐츠 사업이 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그 계정의 주인의 가치를 높여주냐? 나는 이건 다르다고 보거든. 과연 그 컨텐츠를 업로드 한 사람을 기억할까? 난 아니라고 봐.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라는 거지. 퍼스널 브랜딩은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게 나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좋아요가 적게 나오더라도 진짜 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진짜 퍼스널 브랜딩이고 그게 나의 몸값을 키우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데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빠른 길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컨텐츠가 내 거야지. 트렌드 코리아 그 책에서도 올해 키워드가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하잖아. 나의 서사는 무엇인가? 나의 내러티브 자본이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보면 오늘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오해하지 않고 올바른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이미 퍼스널 브랜딩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한 것 같다. 근데 이미 좋아요랑 팔로워가 많아. 그러면은 계정을 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계정 새로 만들면 되지. 그게 내가 한 일이야. 드로앤드류 메인 계정이 사실 건강한 계정은 아니야. 아 이건 진짜 내 얘기인데 내 계정 있잖아. 드로앤드류. 그게 팔로워 수 제일 많거든. 근데 평균 조회수가 두 번째 계정 드로앤드류 101보다 높냐? 아니야. 가끔 더 잘 나올 때는 있어. 제일 높은 조회수를 한 거는 드로앤드류가 맞아. 하지만 팔로워 수 대비 아니거든. 그게 왠지 알아? 브랜딩 101에서 잘 됐어. 브랜딩 101은 제대로 각을 잡고 시작한 거고 드로앤드류는 처음에 그런 시작이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나는 그걸 외국 사람을 타겟해서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나는 영어로 콘텐츠 안 올리잖아. 그 당시에 내가 영어로 콘텐츠 올렸고 LA에 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내가 지금보다 10kg가 덜 나가고 5살이 어렸다는 거? 그래서 케이팝을 좋아하고 약간 그런 외국인들이 진짜 나를 많이 좋아했었어. 그때는 나의 영과 프레시함으로 약간 승부를 뒀다면 아 이걸로는 내가 늙고 살찌면 없어지는 가치니까 내가 이걸로 유명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지금은 자기개발 유튜버가 됐잖아. 절대 새로 시작하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혹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